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분해된 포도당이나 갈락토스와 같은 애들은 기역의 방법으로 흡수가 돼요. 얘네가 흡수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능동수송. 포도당이랑 탄수화물은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단당류의 형태에서 흡수가 됩니다. 글루코즈, 갈락토즈는 능동수송의 방법으로, 프럭토즈는 수동수송 중에서 촉진 확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동이 되죠. 여기에서는 기역에 해당하는 정답은 능동수송 쓰시면 되고요. 이때 니은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해 소장 상피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정답은 나트륨 이온이죠. 이온이 니은 밖에 있으니까 그냥 나트륨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트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난 둘 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괄호하고 쓰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한글 용어로 쓰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K 같은 경우에 칼륨인지 비타민 K인지 이런 식으로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한글로 쓰세요. 그래서 기역은 능동수송, 니은은 나트륨. 이 정답이고요. 그러면 얘네들 흡수 방법 나온 김에 어떤 방법으로 포도당이랑 갈락토즈가 능동수송되어서 소장 상피세포막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소장이 있으면 소장에 육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에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소장관에 육모가 있고 여기에 또 육모가 하나씩 미세 육모가 있고 그래서 표면적을 엄청나게 많이 넓혀서 많이 흡수를 일으키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소화관에서 여기가 소장이에요. 곱창의 안쪽처럼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벽면에 소장의 상피세포가 있겠죠. 그럼 물질이 분해돼서 나와서 이 소장액들과 함께 떠다니고 있는 글루코즈는 여기에 있는 소장 상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흡수예요. 큰 전분 덩어리가 글루코즈가 될 때까지 잘라지는 거를 소화.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게 흡수. 건너 들어와야 돼요. 건너 들어오려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하고요. 얘네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혈관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혈관에서는 모든 영양소들은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에서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을 하든 2차적인 대사가 일어나든 저장을 하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루코즈, 갈락토즈, 프럭토즈의 형태에서 얘네들은 소장 상피세포로 들어올 때 능동수송의 방법으로, 프럭토즈는 수동수송 중에서도 촉진 확산의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얘네가 그냥 바로 나트륨이랑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여기가 소장 상피세포 안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이제 소장 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글루코즈가 들어와야 되는데 글루코즈가 혼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트륨의 경사를 벌려놔요. 나트륨을 여기 세포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들을 밖으로 다 억지로 뺄 거예요. 무기질 중에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주로 존재하는 양이온, 칼륨은 세포 내액에 주로 존재하는 양이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세포를 그냥 보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혈관. 그러면 나트륨이 여기에 있으면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많이 존재하는 양이온이에요. 세포 안에는 나트륨이 많이 있지 않도록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경사를 벌려놓죠. 여기 안에 나트륨이 많은 것들을 다 여기 혈관으로 뺄 거예요. 미리 나트륨을 다 없애놔요. 그러면 소장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니까 나트륨들도 있겠죠. 그리고 소화기관에 나트륨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이온들이 여기 나트륨이 없으니까 나트륨이 없을 때는 농도 기울기에 맞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즉 여기 안에 원래 있던 나트륨들을 초반에 혈관으로 다 억지로 빼냈잖아요. 억지로 빼냈으니까 나트륨이 혈관으로 나간 거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갔어요.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가 적어졌더니 나트륨은 2차적으로 확산의 방법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여기 별로 농도가 없으니까 많은 거에서 적은 농도 있는 데로 들어오겠죠. 얘가 들어오면서 글루코즈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글루코즈의 경우에는 여기에 그래서 농도가 적고 여기에 글루코즈가 많이 있어도 글루코즈는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이랑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2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거는 2차 능동수송, 그 다음에 처음에 나트륨을 억지로 보냈던 1차 능동수송, 이렇게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요. 다시 정리하면 소장 상피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은 ATP를 써서 1차 능동수송에 의해서 일부러 혈관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를 세포 안에 없게끔 저농도가 되게끔 만든 다음에 소장에 있는 나트륨들이 확산의 방법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의 방향으로 들어올 때 그때 글루코즈 입장에서는 농도 경사를 기울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즈는 여기 저농도가 있고 여기 고농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포도당이 여기에서 지금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지금 당장 ATP를 써서 밀어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ATP를 쓰는 게 아니라 ATP를 썼을 때는 바로 1차 능동수송을 유도했을 때 그때 ATP를 썼어요. 나트륨을 일부러 다 억지로 보냈잖아요. 농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 농도 차이를 일부러 억지로 형성할 때 ATP를 쓴 거고 그렇게 해서 농도 차이를 만든 다음에 나트륨이 들어올 때 글루코즈가 따라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능동수송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올 때 여기에 운반체가 있습니다. 나트륨이랑 포도당을 공동으로 수송해 줄 수 있는 운반체. 그래서 여기에 글루코즈와 나트륨이 두 분자가 같이 함께 들어오게 돼서 글루코즈, 나트륨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럼 나트륨이 여기 안에 또 많아졌겠네요. 포도당이 들어오면서. 그럼 이 나트륨을 또 힘을 써서 1차 능동수송에 의해서 ATP에 의해서 밖으로 버릴 거예요. 그러면 또 글루코즈가 들어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이 나가면 반대로 칼륨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트륨이 나가면서 동시에 칼륨은 안으로 들어와서 칼륨은 세포 내에게 주로 존재하는 양이온 을 유지하게 하고 나트륨은 세포 외에게 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빼줍니다. ATP를 써서. 그래서 우리는 능동수송을 1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과하게 먹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때문에 나트륨 먹으면 고혈압이 어떻고 뭐 이제 그런 것들만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포도당의 흡수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무기질이라서 나트륨도 꼭 필요하기는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얘네가 소장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나트륨이랑 포도당이 공동수송체를 통해서 안으로 능동수송 방법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글루코즈가 혈관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트륨을 혈관으로 일부러 보내주기 위해 했던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는 1차 능동수송 일부러 농도 차이를 벌려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 안에 들어온 글루코즈 얘네들은 혈관으로 나가서 혈관에서 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필요한 조직으로 보내주든 어떠든 2차적인 대사가 일어나겠죠. 글루코즈가 혈관으로 나올 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